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 탈모를 한번 정복해 보시죠. 탈모, 눈물부터 나는 것 같은데. 아니 탈모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탈모 이유는 진짜 복잡해요. 제일 큰 원인은 사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해요. 근데 또 호르몬 변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영양 상태나 또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는 원래 매일 빠지는 거 아시죠? 네. 하루에 한 50개에서 70개까지 빠지는 거는 사실 이게 탈모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감을 때 100개 이상의 흔히 말하는 손에 한 움큼 잡힐 때 그때부터는 이게 병적인 탈모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이제 뭐 약국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모가 나오는 게 네. 지금 부모님에게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네.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못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탈모가 있다. 만약에 아버지의 머리 상태가 저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형 탈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전성 탈모인데 여기는 이제 M자형 탈모라든지 또 이제 정수리 탈모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남성들이 요즘에 M자형 탈모가 많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마 끝까지 벗겨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시작하는 부분이 머리 여기 정수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수리 탈모라고 해서 이거 역시도 머리 전체가 다 벗겨질 수 있는 그런 탈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모낭이 퇴화하면서 이런 탈모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성형 탈모는 조금 달라요. 머리가 빠진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표시가 안 나지만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게 이제 여성형 탈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남성형 탈모랑은 다르게 이마 라인은 또 잘 유지가 된대요. 사실 그것만 해도 좀 부럽습니다. 제가 딱 이거 같아요. 아, 그래요? 라인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네. 머리카락들이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탈모. 전 여성형 탈모군요. 여성이신가요? 아니요. 네, 또 다른 탈모의 유형으로는 이제 원형 탈모가 있죠. 제가 원형 탈모가 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원형 탈모의 주요 원인이 바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네.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여기 머리 옆부분에 네. 구멍이 한 500원짜리만하게 생겼었어요. 그건 진짜 스트레스 때문이네요. 네. 집을 딱 구하고 나니까 머리가 다시 났어요. 구멍이 바로 메워지더라고요, 진짜.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것도 있고 또 휴지기 탈모. 이건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여성분들이 탈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보면 이제 뭐 모발 생성 장애 질환이라든지 두부백선, 발모병 이런 이제 병적인 탈모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네가 뭔 탈모야 막 이러면서 본인은 괴로운데 네. 주변에서 볼 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 탈모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 이게 집계가 되나요? 이것도 제가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거를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5년부터 한 7, 8년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2015년에는 국내에 있는 탈모 인구가 한 20만 8,534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21만 명이 넘었고요. 2018년도 때 22만 명도 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23만 2,842명이 됐다가 2020년대 때는 이제 23만 명대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2020년에 왜 이렇게 안 늘었을까요? 아마 이때 코로나 영향 좀 있지 않을까요? 회사 안 가니까 상사 안 받아 스트레스 안 받아갖고 탈모 안 일어났다? 그럴 수 있겠죠? 진짜. 개연성이 있어요. 보세요. 2021년도 바로 이듬해 24만 3,888명으로 1년 만에 10,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재택근무만 해도 탈모는 안 난다. 야. 재택근무에도 순기능이 있네요. 보시면 또 2022년도 때도 24만 7,900여 명입니다. 매년 지금 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탈모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대 분들은 머리가 빡빡하잖아요. 그쵸. 우리 20대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20대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아니면 뭐 요즘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영향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가장 많은 탈모 환자가 있는 연령대는 40대입니다. 그렇죠. 전체 탈모 인구의 2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30대예요. 30대 비중이 한 21.5%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당연히 50대로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20대 비중이 18.6%로 50대의 18.2%보다 더 많았어요. 이야. 좀 놀랍죠? 네. 탈모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네. 미국 모발이식 협회에서 이것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탈모 인구는 약 1억 4,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 70억 인구 가운데 1억 4,700만 명이면은 뭐 아주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절반이 남성이라고 치고 또 이제 3, 40대로 가정을 한다면은 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탈모 인구는 많은 것 같은데 산업 네. 구조도 좀 큽니까? 탈모 산업 구조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탈모 시장만 보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약 한 4조 원까지 커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4조 원에는 탈모 관련된 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한 거고요. 그냥 화장품 같은 걸 제외한 순수 탈모 치료 시장 규모만 봤을 때는 약 2조 5천억 원에서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탈모약 시장 규모가 약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모발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장이 약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라고 하고요. 샴푸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기준으로 한 2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성장률이 커요.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봐도 진짜 수많은 제품이 쏟아집니다. 그쵸. 탈모 샴푸 쓰세요? 쓰죠. 네. 이거 써보고 다른 거 써보고 또 다른 거 써보고 또 다른 거 써보고. 네. 그래서 되게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일단은 먼저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탈모 샴푸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네.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우리나라 말고 글로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전체 탈모 시장은 약 한 13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국가별로 한번 비중을 따져봤는데 가장 탈모 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역시나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시장 규모가 약 한 45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한 3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한 25억 달러 정도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 1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의외로 좀 컸어요. 일본의 탈모 시장이 한 18억 달러, 한국이 1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미국, 중국, 저는 그 다음에 유럽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일본과 한국의 탈모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것도 놀랐는데 네. 더 놀란 거는 뜬금없이 튀르키예는 왜 나오는 겁니까? 튀르키예가 요즘 모발이식 강국입니다. 엄청나요. 네. 여기가 가성비를 앞세워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료 관광 상품 같은 걸 유치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한 10억 달러였는데 네. 그 이제 현재는 한 12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도 매년 거의 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기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튀르키예가 지금 그들을 넘어서 더 큰 시장이 됐다는 의미겠죠. 튀르키예가 지금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죠? 그렇죠. 엄청 싸져서 의료 관광을 가나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좀 잘 한다고 해요. 아. 이게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높다는 건데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라 부작용도 조금 적고 이제 씹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튀르키예 가서 네. 수술하고 돌아오니 그럴 수 있어요. 안 잡히네요. 네.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북미 사람들도 튀르키예에 의료 관광을 하러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가서 이제 이거를 한번 받고 오면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할 돈이면은 가서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머리까지 심고 돌아와도 더 싸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해진 그 계기가 있는데 그 보디빌더 중에서 크리스 범스테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네. 아놀드 슈왈체네거 아시죠? 네. 이게 뭐 역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놀드 슈왈체네가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였고 그 다음번에 뭐 로니 콜먼 이런 사람도 있죠. 있는데 요즘 현 세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 1등이고 돈도 가장 잘 벌고 그런 사람인데 크리스 범스테드가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빡빡하고 몸도 좋습니다. 네. 이게 한 몇 년 전 사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M자형 탈모가 왔군요. 네, M자형 탈모가 좀 심각하게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깊숙이 올라갔죠. 네. 이분이 하는 그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전체적인 균형미도 중요하고 네. 또 잘생기면 거기에 대한 그렇죠. 또 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스테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를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말까 하다가 튀르키예에 이 의료 관광 상품을 다녀오게 됩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실제로 나우 헤어 타임이라고 하는 그 의료 클리닉에서 공개한 모습인데요.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범스테드가 머리를 심을 자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는 영상이에요. 이거 이후에 더 유명해졌죠. 튀르키예 의료 관광 자체가. 아하.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의료 모발 이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탈모 약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 바이오 제작사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한 탈모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유전자 치료법 같은 것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아시는 거는 뭐 존슨앤존슨의 이제 로게인 같은 거라든지 머크의 프로페시아 네. 또 이제 시플라의 복제약도 요즘 많이들 먹고 있다고 하고요. 또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여성 탈모 치료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또 GSK 쪽에서는 아보타드라고 하는 탈모약도 지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로게인 바르면서 프로페시아 먹고 탈모 샴푸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이네요. 아, 모든 걸 알고 계시네요. 이제 수술 빼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수술 빼고 다 했어요. 튀르키예가 모발 이식 가성비가 좋다 그랬는데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길래 그런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가려고. 찾아봤거든. 아, 가려고까지 생각을 사실 해보긴 했습니다. 네. 네. 얼마나 쌀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티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에서 4,000달러 정도 지금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275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네.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 상품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패키지 딜이라고 있대요. 가서 비행기 값이랑 숙박이랑 뭐 먹고 자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딜이 한 2,5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5,000달러면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한 68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 받으면 원래 얼마 정도 되길래 그래요? 또 그것도 중요하죠. 네. 제가 그래서 한국, 미국, 유럽까지 한번 가격을 쫙 한번 다 뽑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클리닉이라든지 병원에서 할 때는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고급 시술을 받게 돼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천차만별인데 고급 기술을 받게 되면 2만 달러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74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좀 비싸죠. 그렇죠. 유럽은 더 비쌉니다. 유럽은 약 4,000에서 2만 유로까지 있는데 최고급형으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를 가는 거죠. 최고급으로 가도 대략 500만 원 언저리.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걸로 할 정도의 돈으로 네. 튀르키예를 가면은 먹고 자고까지 다 하면서 즐기고 올 수 있으니까 튀르키예 의료 관광을 많이 가는 겁니다. 가야겠네. 이거 비행기 숙박해도 네. 더 저렴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었으니까 일반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최고급으로 하더라도 비행기 값이랑 다 포함해도 더 싸죠. 그러네요. 네. 와, 근데 이게 부작용도 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시술했을 경우에는 AS가 굉장히 잘 되죠. 그쵸. 아프거나 뭐 발진 나거나 뭐 간지럽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튀르키예는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AS까지 고려를 하면 한국에서 받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라고 모발 이식 학회 쪽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이니까. 근데 이제 탈모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네. 시술까지 해야 되는 사람 이건 그냥 개인의 취향 선택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일단은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은 초기 탈모 때는 약을 많이 드십니다.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좀 더 심해지는 걸 예방을 하거나 또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약이 좋기 때문에 우선은 탈모 약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탈모약 성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종로 5가에 가면 네. 탈모약의 성지가 있는데 정말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병원과 약국이 세트로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일까요? 피부과? 보통 피부과일 거라 생각을 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탈모 관련된 병원이 이비인후과입니다. 참. 지금 제가 네이버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네. 거리뷰예요. 여기 보시면은 종로 5가 지하철역 올라오자마자 있어요. 여기에 코코 이비인후과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탈모 처방이라고 여기 간판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네. 빨간색으로 탈모 처방 써 있네요. 자전거 위에 보면 있죠. 예. 여기 가면은 20대에서 50대의 남성들만 가득하다고 해요. 그분들이 다들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거나 네. 선글라스 쓰고 계시거나 이러면서 다들 와서 처방을 받습니다. 네. 여기서 처방전을 받으면 어디를 갈까요? 가장 가까운 약국 가죠. 그렇죠. 바로 밑에 온유 약국을 갑니다.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세트예요. 그러면 또 여기만큼 유명한 데가 어디냐? 바로 옆에 가면은 보람연합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처방
처방전을 받아서 길을 건너가면 보령약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서 많이들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냐면은 그냥 저렴하대요. 이게 6개월치 정도를 받더라도 이게 처방전 5,000원 정도, 네. 약도 10만 원 이하에 받을 수 있고 1년치를 받더라도 20만 원 이하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서 이곳이 되게 유명해졌고 민간요법스는 그런 데 아니에요. 정식으로 탈모 처방전과 약을 판매를 하는데 좀 저렴하게 팔아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다이어트 성지는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런 쪽은 마약류를 처방을 그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는 같은 약인데 조금 더 저렴하게 준다. 아우 그럼 성지죠. 네, 가면 똑같이 프로페시아 주고 아보타도 주고 미녹시딜 주고 이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왜냐하면 그러네. 우리가 장기 복용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탈모 약으로도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이제 몸에 칼을 대는 거다 보니까 네.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도 혹시 종류가 있어요? 네, 모발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FUT라고 하는 방식과 FUE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FUT는 뭐냐 하면은 피부를 절제해서 모낭 단위를 추출을 해서 다시 이식하는 거고요. 네. 개별 모낭을 하나하나 직접 추출을 해서 머리를 하나하나 다시 이식하는 방식을 FUE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FUT는 피가 좀 날 것 같고 네. FUE는 피는 좀 안 날 것 같고 이런 차이일까요? 이게 각각의 방식의 차이도 있고 비용의 차이도 있는데 먼저 FUE부터 말씀드리면은 FUE는 이제 M자와 같은 작은 면적의 탈모나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에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머리카락만 뽑아서 다시 심는 거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네. 흉터도 없고 뭐 통증도 많이 없고요. 또 이제 짧은 헤어스타일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장점이 많기는 한데 대신에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네. 머리카락을 1,000모, 2,000모를 뽑아서 다 심으려면은 하나하나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공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흔히 말하는 고급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많이 해당을 하고요. 그럼요. FUT 같은 경우에는 모낭이 있는 피부를 절제를 해서 그대로 이식을 하는 건데 네. 이건 좀 면적이 넓은 탈모라든지 긴 머리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이걸 좀 많이 쓴다고 하고요. 한 번에 한 2,000모에서 4,000모 정도 되는 많은 모발을 이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네. 근데 대신에 칼을 대야 되다 보니까 회복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짧은 헤어스타일을 할 때는 표시가 많이 날 수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이런 차이가 있군요. 저는 사실 FUE를 선호할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회복 시간도 빠르고 또 근데 짧은 머리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두피가 자꾸 보이니까 특히 남성분들은 네. FUE를 선호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니 그럼 저거는 조금 더 심각해지면 하고 네.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건 약도 무슨 많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수십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미녹시딜이 있고요. 이게 도포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또 하나는 피나스테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프로페시아 많이 네. 아시죠? 그게 이제 피나스테리드고 또 하나는 두타스테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경구용으로 복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미녹시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게인 네. 이렇게 거품 같은 걸 여기 이제 머리에 도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액체 같은 걸 머리에 도포하는 건데 네. 이게 흔히 말하는 국소 도포하는 약이고요. 모발 성장 주기를 연장을 해주면서 혈류를 증가시켜서 모발 성장을 촉진을 하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전신적으로 오는 부작용이 적고 농도가 낮은 일부 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도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초기에 많은 분들이 좀 접근을 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계열 약으로는 뭐 지금 마이녹실이나 로게인, 스칼프메드 등이 있고요. 또 여기는 근데 초기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데 탈모가 좀 진행된 분들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엔 경구용 약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경구용 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피나스티리드가 좀 더 많이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 머크의 프로페시아가 가장 유명한 약입니다. 네. 미녹시딜 계열 약보다는 조금 효과가 좋고요. 처음엔 굉장히 비쌌어요. 프로페시아가. 그런데 현재는 이제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카피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요. 이게 작용하는 원리가 중요한데 5알파 환원 효소 2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탈모를 유발하는 효소인데 이거를 좀 억제시키고 남성 호르몬 자체를 조금 억제시켜준다고 네. 보시면 돼요. 장점으로는 탈모 진행을 효과적인 억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모발이 재성장한다고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없던 부분은 머리가 다시 나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원래 우리가 탈모 치료제 얘기할 때는 탈모의 속도를 늦춰주는 게 목적이긴 한데 네. 이 프로페시아의 경우에는 모발 재성장도 일부 효과가 있었다라는 네. 거네요. 그래서 프로페시아가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페시아 다음으로 유명한 게 또 아보타드인데 네. 아보타드는 두타스테리드 형태의 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작용 원리는 피나스테리드와 동일하게 5알파 환원 요소 억제를 해주고요. 또 이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탈모 진행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나스테리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머리가 새로 나지는 않는데요. 네. 새로운 모발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억제하는 약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모발이 모두 빠져서 모낭이 위축돼 있을 경우에는 이 두타스테리드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근데 두타스테리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에서만 쓰고 있는데 원래는 전립선 치료 약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탈모 방지 효과가 있네 해서 이제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을 했고요. 네. 소문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에서 이걸 통과시켜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GSK에서 만드는 약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지금 검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브라질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든지 좀 탈모 진행이 많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피나스테리드 계열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나이에 비해서 탈모가 좀 많이 심하다. 난 더 이상 이제 탈모가 진행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타스테리드 계열을 좀 처방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 처방 기준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고 이거를 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약을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선택해 주셔야죠. 탈모약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네. 부작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성욕 감소라든지 사정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심각할 경우에는 발기부전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방 조직의 변화라든지 압통이 올 수 있고요. 또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온다고 해요. 네.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고환에 또 통증이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처방전을 받으면서 의사랑 무조건 상담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치 않는 부위에서 채모가 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리가 나는 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굴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뭐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채모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잘 알아보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일 지금 심각한 거는 임산부들도 여성형 탈모 때문에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임신을 하면은 머리가 빠지니까 탈모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게 피나스테리드라든지 두타스테리드를 만약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태아의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형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을 어떻게 뭐 어둠의 경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취득을 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혹시 탈모 정복 가능합니까? 탈모 정복 됐으면 그분은 노벨 의학상 받지 않을까요, 진짜? 네. 우리가 약도 있고 수술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은 좀 돈 안 들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균형 잡힌 식단을 드셔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이거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원리를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거는 단백질이나 미네랄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머리카락을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원형 탈모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왜 도움이 되냐면은 아까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두피의 혈류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탈모 예방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혈액순환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탈모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검은콩. 검은 머리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검은콩 많이 먹잖아요. 네.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검은콩을 먹으면은 탈모가 치료가 되느냐? 안 돼요. 탈모 치료는 안 되는데 약간 증상 완화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기는 있다고 해요. 뭐 이소플라본이 좀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 호르몬이랑 유사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모발 성장을 조금 촉진시켜 줄 수도 있고 탈모 예방을 조금 해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으면 실질적으로 모발 성장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떤 그 의사분께서 한마디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검은 콩을 먹어서 탈모를 예방을 하려면은 쌀보다 콩을 훨씬 많이 넣어서 삼시세끼 다 먹어도 효과가 날까 말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참 재미없는 이야기긴 한데 원래 기본에 충실해야 네. 이게 또 탈모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숫자로 봤잖아요. 팬데믹 때 탈모가 안 늘어났어요. 재택만 해도 탈모는 줍니다. 압권이었습니다.